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CPI 발표가 있었던 5월 둘째 주에 거래도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시장은 전반적으로 약세였습니다. 3대 지수는 모두 소폭 하락했고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은 약세, 알트코인은 강세였지만 모멘텀이 있는 움직임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현재 시점에서 시장의 3대 관심거리는 부채 한도, 은행 위기, 인플레이션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하며 중요한 문제가 부채 한도 인상건인데요. 원래 오늘 예정이었던 바이든과 메카시의 회담이 다음 주로 밀리면서 오늘은 시장이 큰 리스크를 앞둔 관망 모드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주 수요일 일본으로 출국하기 때문에 회담은 무조건 월요일이나 화요일에는 결판이 나야 합니다. 해외 출장에서 돌아와서 그 다음 주 다시 회담을 하려고 하면 재무부가 얘기한 6월 1일까지 시한이 너무 촉박하죠. 따라서 다음 주에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결론이 나도록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이미 리스크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 한도 회담을 위해 G7 참석을 화상회의로 진행할 수도 있다고 밝힌 만큼 다음 주는 G7 참석까지 미루면서 확실하게 부채 한도 증액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전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은행 리스크의 경우 일단 오늘은 잠잠했습니다. 현재 가장 큰 파산 후보인 팩웨스트도 3%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았고 전반적인 지역은행들 주가도 보합세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1위 은행 JP모건의 수장인 제이미 다이먼이 이미 추가적인 파산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했기 때문에 다음 파산은행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은 무난하게 내려가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발표된 CPI와 PPI가 모두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죠. 특히 중요했던 건 주거비의 상승세가 꺾였다는 부분입니다. 주거비는 물가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초중요 항목이기 때문에 이런 주거비가 하향 추세로 전환된다면 향후 물가 하락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오늘 미시간 대학에서 발표한 기대 인플레이션은 시장 예측보다 높기는 했지만 훨씬 더 중요한 생산자와 소비자 물가가 내려가는 게 확인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찌되었든 오늘 있었던 일만 놓고 보자면 모든 사항들이 강한 금리에 손을 들어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채권 수익률은 급등했고 이렇게 오른 채권 수익률이 결과적으로 자산시장에 압박을 준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잘 내려가고 있고 은행 위기가 커지며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 불안정한 시국에서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시장은 이미 9월부터 금리 인하를 점치고 있고요. 아마도 이번 달에 이뤄졌던 금리 인상이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의 마지막 금리 인상으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났다고 봐야 하는데요. 금리 인상이 종료된 이후에 시장은 어땠을까요? 명백한 사실은 금리 인상의 종료 자체는 시장에는 좋다는 것입니다. 과거 금리 인상 종료기를 보면 종료 시점 6개월 후의 시장은 2000년 닷컴 버블 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10% 이상, 많게는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물론 2008년 때는 이후에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다시 하락하기는 했지만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우선 2008년 때는 대호황으로 금리가 오를 때 주가가 함께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거품이 커지면서 금리가 오른 것입니다. 그러다 너무 높아진 금리에 거품이 툭 하고 터지며 와르르 무너진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 주가가 이미 최대 30%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서 거품이 미리 빠진 것입니다. 거기에 은행 위기에 대해서도 이미 2008년보다 훨씬 더 잘 대응하고 있다는 게 실제로 증명이 되고 있죠. 따라서 2008년처럼 금리 인상 종료가 거품의 끝을 알리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거품이 충분히 다 빠진 것을 알리는 신호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금리 인상의 종료와 이후에 이어질 금리 인하가 자산시장에 굉장히 큰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암호화폐는 특히 금리 인상 중단과 금리 인하의 수혜를 가장 많이 가져가는 자산이 될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자체가 원래부터 달러의 리버스 인덱스라 불릴 정도로 거울처럼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이었습니다. 따라서 주식시장보다도 더 큰 혜택을 입을 것입니다. 거기에 현재 일말의 불안으로 남아있는 경기 침체도 현금 흐름이 없는 상품 자산의 특성상 피해를 덜 입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경기 침체로 인해 연준이 금리를 더
더 빨리 내리는 쪽의 수혜가 훨씬 더 큽니다. 이건 모든 상품 자산이 마찬가지입니다. 은행 파산 위기 이후로 금과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하고 둘의 상관관계가 급격하게 높아진 것도 모두 같은 이유에서죠. 최근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았던 이유는 단 4개월 만에 가격이 거의 2배 오르면서 단기적으로 이득을 본 투자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평균 단가는 아직도 2만 달러를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단기 투자자의 경우도 2만 5천 달러입니다. 이건 얼마 전에는 더 낮았죠. 따라서 한때 3만 1,000달러까지 갔던 가격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조정기가 끝나고 나면 앞에서 설명한 대로 중장기적 흐름은 상방을 향해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자들의 평균 단가 대비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MVRV 지표는 한때 1.5배 이상으로 올랐다가 현재는 1.3배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만큼 단기 과열이 꺼져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최근 상승기 내내 과열 상태였던 공포 탐욕 지수도 드디어 중립 이하로까지 내려갔습니다. 최근 내 공포 탐욕 지수가 50 이하로 내려간 것은 정말 드문 일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단기 급등에 대한 충분한 차익 실현과 손바꿈을 하고 있는 중이고 건전한 조정을 다 마무리하고 나면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런 흐름을 생각한다면 지금과 같은 조정 국면에서 진입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격이 오를 때 사고 내릴 때 팔지만 진짜 투자자는 가격이 내릴 때 사고 오를 때 팔죠. 간단하지만 중요한 차이입니다. 네, 어쨌든 이번 주는 이런 흐름 속에서 전반적으로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내리지도 않는 혼조세로 끝이 났는데요. 다음 주에 부채 한도 회담이 어떻게 결론 나느냐에 따라 시장 방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부채 한도 증액은 성사되지 않을 경우 거시적 경기 상황을 상당히 불확실하게 만들 요소이기 때문에 부디 잘 해결되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